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 사조산업 소속 명태잡이 여선 501 오룡호가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했습니다. 오룡호 김계환 선장의 마지막 교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는 다른 선택을 한 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현지 날씨가 좋지 못한 상황이라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의 대형 해난 사고에 국민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빠른 수색 작업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2월 첫째 주 채널 경남 종합뉴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 산골 거창 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거창군의회는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제206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가 12월 5일 개회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8건, 일반회안 6건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첫째 날인 5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으며 이어 특별위원회실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변상원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희순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해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19일부터 22일까지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3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4년도 거창군의회의 공식적인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성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선 6기 군정이 순항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어려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예산안 심사 시 낭비 요소는 없는지, 투자 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꼼꼼히 챙겨서 군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박희순 의원은 시대의 흐름이 친환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그 가운데 친환경 전기 자동차가 있다면 머뭇거림 없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앞장서야 한다며 친환경 자동차 관련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고 김양난 의원은 법조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법조타운 조성지 위치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창군은 2014년도 복지행정상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노력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표창을 받아 복지 거창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12월 1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14년도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거창군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노력 분야 전국 최우수 표창과 포상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14년 복지행정상 4개 부문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으며 거창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 분야를 수상해 총 7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거창군이 진행한 마을이장 복지도우미 위촉, 읍면단위 통합복지서비스 지원단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기능 강화, 현장 복지 강화를 위한 행복나눔이센터 운영, 복지 업무 처리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의 효율적인 운영의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창군 희망복지지원단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수상해 타 지자체의 선도적인 희망복지지원단 모델이 되었으며 올해는 거창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 1월 행복나리미센터를 운영해 가까운 곳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11월 말까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가정에 대해 11,666건 6억 9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주민에게 지원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복지행정상 다부문 수상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원동력이 됐고 민관이 더욱 힘을 합쳐 국민 모두가 행복한 거창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국회에서 2015년 새해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거창 법조타운 관련 예산으로는 202억 8,300만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확정 통과됐습니다. 2015년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거창 법조타운 관련 예산 또한 202억 8,300만 원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거창구치소 신설 보상비 및 시설비 172억 원, 거창지원 이전 신축시설비 10억 원, 거창지청 이전 신축시설비 15억 원, 거창보호관찰소 이전 신축 토지 매입비 및 설계비 5억 8,300만 원을 포함한 전체 202억 8,300만 원으로 당초 정부 예산안 원안 그대로 확정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구치소, 지원, 지청, 보호관찰소 등 법조타운 내 핵심 시설의 이전과 신축이 결정되고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경상남도 산불방지 종합대책평가에서 거창군이 우수기관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거창군은 경상남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상남도 산불방지 종합대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평가에서 거창군은 산불 피해 면적 증감률, 산불 가해자 검거율, 과태료 부과율 등 6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함양군 마천면에서는 노인 요양시설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함양군 마천면 여성단체는 12월 3일과 4일 이틀간 노인 요양시설 어르신들이 드실 김장을 담가 이웃사랑의 정을 나눴습니다. 이번 김장 담그기에서는 배추 총 700포기를 담가 함양은혜의 집 노인 요양시설에 전할 1년분의 김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딸기 최고 전문가 조스반 하문트 강사의 초빙 특별교육이 12월 4일 산청군 단성면 복지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산청군은 전국 최고의 딸기 하이베드 재배 명성을 이어가고 재배 기술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12월 4일 단성면 복지회관에서 네덜란드 딸기 최고 전문가 조스 반 하문트 강사를 초빙해 딸기 전문 특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해외 전문가 초빙 특별교육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산청군의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딸기 재배 배지 관리, 환경 관리, 양액 관리 등 네덜란드 고품질 딸기 생산 이론 교육과 재배 현장 문제점을 컨설팅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합천군 삼가지명 탄생 600주년을 맞이해 삼가면에서는 삼가 600년을 이어 제도약을 향해라는 주제로 뜻깊은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삼가면 일원에서 열린 삼가정명 600주년 기념행사는 2014년이 삼가라는 지명이 결정된 60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고 삼가면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삼가 600년을 이어 제도약을 향해라는 주제로 시작된 이번 기념행사는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 삼가요 전시 등 풍성한 체험행사, 볼거리와 함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12월 4일 고재면 계명리 일원에 조성 중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위천면 수승대 관광진의 목재 문화체험장을 방문해 지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홍기 군수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사업 현장에서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에게 동절기 안전관리 등 철저한 예방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의 특성상 기존 자연과 조화된 건축계획은 물론 사면절개지에 대한 녹화, 게스트하우스 건립 등에 대해 주변 자연을 최대한 이용하며 조화의 아름다움을 살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 사업이 완료되면 백두대간 폐도 주변 익스트림 타운 사업, 거함산 항로화 체험지구, 지역 내 특화 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단지화 사업과 연계해 산림 레포츠 단지 조성 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백두대간 복합 레저타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관광 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덕유산 자락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초미니 소수력을 심동마을에 공급하는 통전식이 12월 3일 열렸습니다. 12월 3일 거창군 북상면 심동마을은 덕유산 자락의 수자원을 활용해 초미니 소수력으로 발전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4가구에 공급하는 통전식을 가졌습니다. 2013년도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선포를 계기로 기업가이자 고향이 북상면 심동마을인 허영식 주식회사 고려이노테크 대표는 휴대폰 배터리 에너지 저장 기술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해 심동마을에 전봇대 없는 마을을 만들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소수력 발전량을 확보하기 위해 10차례 실패 끝에 11번째 발전량 확보에 성공해 4가구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통전식에 참석한 이홍기 거창군수는 이번 4가구에 전기를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민관이 함께 전봇대 없는 마을을 만들어보자고 밝혔습니다. 한편 거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인 에너지 제로하우스 단지 조성 사업, 가막산 풍력단지 조성 사업뿐 아니라 이번 통전식과 같이 작은 마을에서 출발한 의미 있는 사업도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창군은 사과, 양파, 감자 등 신선 농산물에 대한 러시아 시장 본격 진출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270만 달러 수출 목표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극동 러시아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 1월 수출 수입 업체 간 100만 달러 수출 협약을 체결했고 11월에는 NH유통에서 거창 사과 165톤 23만 달러를 계약했습니다. 12월 3일 거점 APC에서 가진 NH농협 수출 출하 현장에 참석한 이홍기 거창군수는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잘 살린다면 극동 러시아의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에서 생산 소비된 후 남은 농산물 전량이 판매될 수 있도록 수출과 유통 정책에 집중하겠다며 농산물 수출에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극동 러시아는 여름철 2달을 제외하고 자체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아 주식인 감자를 포함해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수출 물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올해 10월 말 기준 2013년 대비 신선 농산물 물량은 16배, 수출액은 6배 증가하는 등 러시아의 주식인 감자를 중심으로 주문이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져 내년 상반기까지 2,009톤, 270만 달러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거창군은 블라디보스토크 수출 시장 개척을 계기로 인근 지역인 우수리스크, 하바로프스크, 사할린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해가는 등 수출 시장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어느덧 2014년 달력도 마지막 한 장이 남았습니다. 매주 다양한 모임과 함께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송년회도 좋지만 연초의 다짐을 되새겨보며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경남 종합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 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 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 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 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단일 질환 중 경남 지역 사망 원인 1위. 심장의 혈관을 막아 한순간에 목숨을 앗아가는 심근경색.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심근경색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실제 지난 2월 60대 초반 권모 씨는 가슴과 상복부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었으나 소화제를 먹고 그대로 방치함으로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평소에 술을 좋아하던 A씨는 아침에 식사를 하고 운동한 후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아니면 심근경색으로 생각하고 병원에 가야겠다며 아내에게 빨리 119를 눌러 구급차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구급차에서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조기 치료를 잘하여 후유증 없이 무사히 퇴원하였습니다.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난 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막힌 혈관을 뚫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심근경색 증상으로는 가슴이 쥐어뜯는 것 같이 무겁고 답답하며 숨이 막힐 것 같은 흉통이 15분 이상 지속되고 불안함과 함께 식은땀이 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뭐라고? 너 때문에 지금 난리 났어! 심장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특히나 전국에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경상남도에서 더욱더 높다는 사실 또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 수십 번의 실패와 도전을 감당해본 적 있는가? 모두가 물러설 때 끝까지 맞서본 적 있는가? 심장이 뛰는 소리에 인생을 걸어본 적 있는가? 누군가는 열정이라 부르는 것, 우리가 레드라 부르는 것. 레드, 그것을 가져라. Get red, red face.